VIP 분만실에서 한 여자가 잡지를 보면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네요. 참을성이 없어진 여자는 간호사들에게 빨리 애를 꺼내라고 소리치면서도 잡지를 계속 읽고 있어요.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직원이 할아버지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달려가요. 그러자 류 부인이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하네요. 류 부인은 식환이 어디 있냐고 하녀에게 묻고 하녀는 젊은 주인이 지구에 볼 일이 있다고 답해요. 손자의 아버지 부재에 화가 난 할아버지는 아들을 완전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러요. 바로 그때 이상한 비명이 분만실 안에서 들려와 밖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해요. 상황이 걱정된 루 영감이 일어나서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한편 방 안에서는 산모가 눈앞에서 빛나는 밝은 빛에 충격을 받았어요. 방에 들어선 할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은 완전히 얼어붙은 듯 멈춰서 있어요. 빛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 나오고 있었고 아기는 노란 번개에 휩싸여 아주 즐거워 보였어요. 아기는 평민이 이 가문의 환생에서 신성한 감각까지 깨울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스템 화면이 나타나 번개의 속성 신성 감각이 C레벨 힘으로 활성화되었다고 알려줍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자신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지팡이를 떨어뜨린 할아버지는 손자가 지닌 비할데 없는 선천적인 신성 감각에 대해 외쳐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들어 올리며 류 가문에서 드디어 희대의 천재가 나왔다고 기뻐하죠. 하지만 아기는 이 기회를 틈타 가문에서 모든 것을 빼앗고 아버지의 환생을 막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녀들은 젊은 주인이 벌써 웃고 있고 울지도 않는다며 귀한 운명의 징조라고 말해요. 원로는 가문의 모든 힘을 다해 소년을 키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주인공인가 태어난 아기는 그 놈에게 당한 후 지난 6개월이 꿈만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생한 지 한 달 후 그의 어머니는 하녀가 준 특별한 강장제를 마시고 있었어요. 강장제를 마시자마자 강력한 금빛이 온몸에서 빛나기 시작해요. 그는 가속 성장 능력을 얻었고 배아 상태에서도 D레벨에 도달했어요. 그는 평민은 결코 가문의 힘에 미치지 못하며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도달하려는 수준에 벌써 도달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주인공은 가속 성장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무슨 능력인지 궁금해해요. 2달 후 그는 어머니의 원래 배아로부터 흡수 위기를 겪었지만 보상을 받았어요. 가속 성장을 이용하여 원래 배아를 삼키고 타고난 번개 속성 신성 감각을 얻었어요. 그는 가장 희귀한 원소 능력 중 하나인 번개 속성 신성 감각을 갖게 되어 기뻐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가문의 최고의 자원을 사용하여 자신을 키우고 더욱 강해질 계획을 세웁니다. 3달 후 그의 번개 속성 신성 감각은 이미 힘의 중간 단계에 도달했어요. 그의 어머니 침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하이힐과 여성 속옷이 보이네요. 침대 위에서는 발들이 얽혀 꽤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아들이 뱃속에 있는 동안 금발 남자와 함께 있는 여자가 보이네요. 애인이 무섭지 않냐고 묻자 여자는 결혼은 정치적인 거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태아는 남자가 그의 친자 관계를 의심하는 말을 엿듣고 어머니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뿐이죠. 주인공은 소란 때문에 에너지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방출하게 되고 어머니는 몸 안에서 타는 듯하다고 불평하죠. 6개월이 되자 그의 힘은 최고조인 D레벨에 도달했고 어머니의 체질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잘생기고 차분한 얼굴이 지켜보고 있네요. 남자는 여자의 배를 보며 빌어먹을 놈이 언제 태어날지 궁금해합니다. 자궁 속에서 주인공은 눈을 뜨고 증오로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노려봅니다. 그의 시선을 통해 남자의 얼굴을 비추며 더러운 잡종이라고 부르죠.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끔찍한 짐승에 대해 경고받는 젊은 시절의 남자를 봅니다. 부상당한 동료 중 한 명이 류 형제에게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는 패배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젊은 남자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불행히도 그의 친구는 끔찍한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젊은 남자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배신자는 부하들에게 영혼의 핵을 형성하기 위해 짐승에게 먹이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남자는 희생자가 패배하려는 것을 지켜보며 악의적이고 조롱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 순간 젊은 남자는 거대한 뾰족한 것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의 전 동료는 거대한 가지로 그를 꿰뚫어 자비 없이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 주인공은 가슴의 상처를 바라보며 방금 겪은 배신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놈은 적의 한심한 순간을 보며 히스테리컬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 같은 사람이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면 그렇게 된다고 조롱합니다. 내던져지면서 젊은 남자는 그저 짐승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합니다.
숨을 거두면서 그의 유일한 걱정은 여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곧 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여동생 중 한 명과 작별 인사를 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곧 그의 과거의 자아는 무기를 들고 임무를 위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 문이 닫히고 3명의 어린 소녀는 혼자 남아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창밖으로 달을 바라보며 소녀들은 언제 큰오빠가 돌아올지 궁금해합니다. 태아인 채로 다시 돌아와서 분노로 가득 차 그는 자신과 여동생들을 갈라놓은 자에게 복수를 맹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태아는 바로 밖에 있는 아버지를 때릴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꼬마 녀석은 배신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그를 완전히 놀라게 합니다. 타격의 충격으로 남자는 날아가고 어머니는 발로 차는 느낌에 충격을 받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 쓰러지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그 녀석이 제대로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말썽을 부린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간호사에게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명령합니다. 직원은 젊은 주인의 재능이 비범해서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깜짝 놀라 아기가 곧 태어날 것이고 어머니가 진통을 시작했다고 밝힙니다. 소녀는 환생하기 전 자신의 한계는 최고 D 레벨이었지만 지금은 돌파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가능한 한 빨리 최고의 분만팀을 불러달라고 소리칩니다. 그가 한 달이 되었을 때 류 가문은 성대한 축하 연회를 열었습니다. 조 남부의 여러 중요한 가문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도착합니다. 파티 동안 할아버지는 옆에 하녀를 두고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합니다. 한편 한 달 된 주인공은 하녀의 품에 안겨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한 손님이 류 주인에게 손자를 둔 것을 축하하지만 원로는 생각에 잠긴 듯합니다. 한 손님이 소년의 아버지에게 축하 인사를 하는 동안 아기는 과거에 자신을 쓰러뜨린 남자를 쳐다봅니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들을 갈라놓은 적을 보고 격분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복수를 맹세합니다. 기억 속에서 그는 거대한 생일 케이크에 신이 난 여동생들을 떠올립니다. 과거에 그는 임무에 늦었다고 불평하는 첸 형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사과하고 배신자는 돈이 필요하다는 소문 때문에 그를 고용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그에게 머리를 쓰라고 조언하고 젊은 남자는 일자리를 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여동생들은 테이블 위에 작은 케이크 조각을 먹기 위해 간절히 기다렸다. 오빠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일자리가 있지만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러고는 가방에 보관된 무기를 들고 집을 떠날 준비를 한다. 문이 닫히고 새 어린 소녀는 홀로 남아 그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린다. 창밖에서 소녀들은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달을 바라본다. 다른 곳에서는 한 남자가 어두운 숲 한가운데 있는 빛나는 포탈로 다가간다. 담배를 피우는 남자는 파티에서 젊은 주인님지를 축하해 주던 바로 그 사람이다. 젊은 주인님지는 위험한 작전의 리더인 것 같다. 부하들을 옆에 둔 젊은 주인님지는 임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다. 남자는 그들이 한동안 안에 있었고 짐승들이 잘 먹이를 먹었을 것이라고 알린다. 젊은 주인님지는 늙은 첸을 칭찬하며 그가 잘 자랐고 항상 매우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여자 동반자에게 돌아선 다음 떠나기 전에 그들이 그녀만을 위해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는 그가 사다리를 오르려는 지 가문의 또 다른 하찮은 인간일 뿐이라고 비웃는다. 그렇게 배신자 무리는 황량한 곳을 떠나기 위해 포탈로 다가간다. 한편 우리 주인공의 동료 중 한 명이 그에게 근처에 강력한 짐승이 있다고 경고한다. 젊은 주인은 약에 필요한 음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늙은 채는 그들이 모두 D 레벨 병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갑자기 매우 큰 소리가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고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그룹의 리더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평가한다. 곧 그들은 짐승 중 한 마리의 다리에 갓 생긴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괴물은 그 황량한 곳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우리 주인공을 노려본다. 지치고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자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굳건히 서 있다. 그 순간 배신자 중 한 명이 천천히 다가온다. 젊은 주인지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감히 자기 짐승을 다치게 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생존자를 보자 젊은 주인지는 놀라며 그를 이첸이라고 부른다. 젊은 남자는 돌아서서 형첸을 부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예첸의 친구는 적들이 도망치는 동안 그가 지원군을 데려왔는지 묻는다. 현재로 돌아와서 아기는 바로 그 순간 깊은 복수를 맹세한다.
그는 팔을 뻗어 배신자에게 옹알이를 하고 배신자는 그를 주에 깊게 바라본다.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아기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쓴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달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아기를 하나 들고 보상에 감사하며 어린아이는 우는 척한다. 남자가 그를 안자마자 어린아이는 노란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번개 타입의 힘을 사용하여 적에게 정말 심한 충격을 가한다. 배신자는 전기가 온몸을 통과하면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충격으로 그는 결국 아기를 떨어뜨리고 아기는 저택 바닥에 세게 떨어진다. 파티에 있던 여자들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본다. 음악가들도 그 소란에 충격을 받아 연주를 멈춘다. 소년의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본다. 그러자 소년의 부모는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는다. 바닥에 떨어진 어린 주인공 노인은 자신이 방금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기는 겉모습을 유지하고 모두를 속이기 위해 크게 울기 시작한다. 배신자는 상황에 당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격노한 할아버지는 감히 류 가문의 보물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에 대해 남자에게 소리친다. 겁쟁이는 바닥에 엎드려 그가 한 짓이 아니고 젊은 주인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기의 아버지는 그를 믿지 않고 그 녀석을 개라고 부르며 세게 걷어찬다. 발길질이 너무 강해서 남자는 날아가 저택 바닥에 세게 떨어진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인에게 자비를 구걸하기 시작한다. 그는 절대 소년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보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한다.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그 상황 전체를 즐기는 것 같고 조롱하는 미소를 짓는다. 그러자 주인은 그 남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혼쭐을 내주라고 명령한다. 배신자는 처벌에 감사하며 하녀가 아기를 다시 안아 올린다. 여자의 품에 안긴 어린 주인공은 결과에 만족스러운 악마 같은 미소를 짓는다. 멍든 이마로 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며 응시한다. 어린아이는 모두 앞에서 완벽한 위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크게 울고 비명을 지른다. 늙은 배신자는 그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는다. 할아버지는 하녀에게 어린 주인을 안으로 데려가 낙상으로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라고 명령한다. 장로는 가족의 지위로 볼 때 그딴 쓸모없는 인간은 필요 없다고 아들을 꾸짖는다. 경멸적인 코웃음을 치며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 엉망진창에 분노하여 파티장을 떠난다. 소년의 아버지는 노인의 말에 격분하여 손에 든 유리잔을 엄청난 힘으로 움켜쥔다. 그는 맨손으로 유리컵을 박살낸다. 주최자는 돌아서서 배신자의 얼굴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린다. 바로 직후 그는 다시 차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집게들에게 먹이로 주라고 명령한다. 경비병들은 그가 자비를 구걸할 때 붙잡지만 아무도 그의 고통에 신경 쓰지 않는다. 주최자는 손님들에게 파티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아기는 힘을 더 흡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의사는 어린아이를 진찰하고 그가 놀라운 체격을 가지고 있고 완벽하게 괜찮다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자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축하한다. 하지만 지금 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두고 온 새 여동생을 찾는 것이다. 그는 움직이고 그 여자의 정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빨리 자라야 한다. 아기는 우유와 의사를 찾으며 울기 시작한다. 그러자 장로는 며느리를 불러 모유를 먹이고 영약을 더 먹이라고 명령한다. 소년의 어머니는 방금 젖을 먹였고 이미 완전히 지쳤다고 불평한다. 가족 대표는 그녀가 가문의 미래와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자는 마지못해 코트를 벗고 다시 한번 아기에게 젖을 먹일 준비를 한다. 어린아이는 입을 벌리고 어머니에게 젖을 먹이기를 기다리며 울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그를 안아들고 붉은 눈으로 그를 응시한다. 그녀는 젖을 먹이기 시작하고 짓궂은 녀석이 너무 세게 빤다고 불평한다. 며느리가 약해지는 것을 본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강장수프를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곧 우리는 아기가 온천에서 어머니와 함께 목욕하는 모습을 본다. 여자는 그가 너무 오래 빤다고 불평하며 전생에 비디라도 졌냐고 묻는다. 석 달 후 아기는 이미 집안을 기어다니고 있고 그의 힘은 C레벨에 도달했다. 전생에는 초급 D 레벨에서 중급으로 진급하는데 1년이 걸렸다. 그때 그는 포털에서 많은 위험한 임무에 참여했고 수많은 부상을 입었다. 그는 우유를 마시면서 석 달 만에 초급 C 레벨에서 중급으로 진급했다. 가족 저녁 식사 중 어린 주인공이 식탁으로 기어간다.
격분한 할아버지는 어떤 바보가 어린 도련님을 지켜보지 않고 뛰어다니게 놔뒀냐고 불평한다. 하녀는 아이가 너무 빨리 기어가서 따라갈 수 없다고 사과한다. 아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또 우유를 원하는 것 같다고 농담하고 어머니는 지쳐 보인다. 그녀는 아이가 3달 동안이나 젖을 빨고 있다며 휴식이 필요하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고 계속해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를 놀라게 하며 아기가 처음으로 혼자 일어선다. 할아버지와 집사는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아이는 엄마를 향해 걷기 시작하고 엄마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본다. 아이가 그녀에게 뛰어오르고 엄마는 그에게 제발 밥 좀 편히 먹게 해달라고 소리친다. 하녀는 깜짝 놀라며 어린 도련님이 혼자 서서 방 안을 걸어 다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집사는 아이가 천상의 체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발달은 비범하다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이미 설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그를 바라본다. 그러고는 가문의 규칙에 따라 이제 아이의 개인 하인을 선택할 때라고 말한다. 어두운 곳에서 장로는 결과에 대해 묻고 경비병은 2명만 남았다고 말한다. 엄마 품에 안겨 주인공은 시험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경기장으로 옮겨진다. 그는 모든 것을 열심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후보자 중 1명을 알아보고 충격을 받는다. 감옥 안에서 하얀 머리의 어린 소녀가 방어 자세를 취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금발 소녀가 경기장에서 상대를 공격하고 물리치라고 소리치며 달려온다. 충격을 받은 아기는 그녀가 왜 저기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의 몸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그는 번개 속성의 힘을 사용하여 싸우는 소녀 중 1명을 지진다. 충격의 힘으로 금발 소녀는 날아가 바닥에 세게 떨어져 즉시 기절한다. 하얀 머리 소녀는 빵을 차지할 기회를 잡는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빵을 움켜쥐고 감옥 한가운데서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한다. 엄마의 머리카락이 모두 곤두선다. 주인공은 아무도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기를 바라며 당황한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자가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한 투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아이는 어른들이 항상 그를 변명해주기 때문에 아이로 있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장로는 어린 소녀를 하인으로 정하고 그녀를 씻기고 예절을 가르치라고 명령한다. 어린 소녀는 주변의 다른 모든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맹렬하게 먹는다. 요람에 있는 아기는 매우 행복해 보이며 얼굴에 미소를 띠며 새 하인을 부른다. 한편 집사는 그녀가 죽음의 하인이며 어린 도련님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얀 머리 소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는 또한 그녀가 주인을 따라다니며 그가 잠자는 동안 무술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어린 하녀는 자신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아기의 방으로 간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그녀를 부르고 매우 흥분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나 소녀는 칼을 꺼내고 그녀의 표정은 증오와 복수로 가득 찬 표정으로 바뀐다. 아기는 당황하며 말하려고 하지만 성대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녀는 오빠의 죽음을 갚기 위해 그를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소녀는 무기를 들고 요람에 있는 어린아이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하인은 칼을 들고 맹렬한 속도로 달려들어 무방비 상태의 목표물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아이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공격을 피하고 요람 밖으로 뛰어내린다. 그는 바닥에 착지하며 에너지 실루엣을 남기고 소녀를 놀라게 한다. 그러고 나서 아기는 그녀 옆에 다시 나타나 그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고 말을 잃게 만든다. 갑자기 소녀는 싸울 준비를 하면서 녹색 오라를 방출하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소녀가 바람 속성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러자 그녀는 바람의 힘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아기는 번개를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한다. 두 에너지가 충돌하여 방 전체를 생생하고 강렬한 색상으로 비춘다. 그는 자신의 아기 몸에는 두 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너무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래서 MC는 매우 낮은 파워 레벨로 천둥신성을 가리키고 사용한다. 그러자 작은 번개창이 소녀를 때린다. 충격으로 그녀는 잠시 마비되어 바닥에 쓰러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어린아이는 결과에 안도하는 듯하지만 노력으로 인해 분명히 매우 지쳐있다. 바닥에 누워있는 하인은 여전히 전기가 온몸을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날카로운 칼날을 만진다. 그 어린아이는 일부러 손가락을 베고 핏방울이 끝에 나타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피를 사용하여 바닥에 그녀에게 메시지를 쓴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고 이 소통 계획을 생각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메시지를 읽자 소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기는 포옹하기 위해 팔을 벌린다. 그러나 소녀는 다시 그를 공격하고 아기는 그녀가 아직 그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공격을 피하고 걱정한다. 그녀가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누군가 보면 그녀는 끝장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배신자는 나무 상자를 들고 저택을 걸어간다. 회상 장면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그가 여전히 그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닥에 누워있는 남자는 젊은 도련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한다. 주인은 할아버지가 격노하셨고 아기를 기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남자는 경매에서 희귀한 아이템을 사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는 어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류 가문의 머리카락을 부른다. 들어가자 그는 그들 둘이 방 안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는 장면을 마주한다. 기회를 본 아기는 어두운 표정과 계획을 염두에 두고 남자를 노려본다. 배신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러자 아이는 하인의 손을 잡고 칼을 돌린다. 그는 번개 힘을 사용하여 하얀 머리 소녀의 이마에 약간의 충격을 준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고 아기는 공중에서 칼을 잡고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완성한다. 아기는 망설임 없이 어깨를 칼로 찔렀고 칼은 피로 덮였습니다. 배신자는 그 광경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눈을 믿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다음으로 그 소녀는 피 묻은 칼을 그를 지켜보는 남자에게 던집니다. 불쌍한 남자는 공중에서 그 무기를 잡고 두려움에 굳어 모르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충격에 빠진 그는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꼬마 주인공은 멋진 연기를 위해 심호흡을 합니다. 곧이어 그는 양탄자 위에 기절한 소녀 위에서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피 묻은 칼을 들고 이 상황에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 소리에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달려옵니다. 장로와 그의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응시합니다. 꼬마는 계속 울면서 하인을 보호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인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격분한 할아버지는 배신자를 가리키며 그가 손자를 공격하려 했다고 비난합니다. 남자는 칼을 바닥에 던지고 자신이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믿지 않고 감히 아들을 해치려 한 것에 대해 그를 때립니다. 절망적으로 그는 소녀가 아기를 공격했고 그가 자신을 방어했다고 설명합니다. 아기는 계속 우는 연기를 하고 배신자는 코피를 흘리며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장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맹세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를 다시 때리고 격렬하게 선물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자는 그 혼란 속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선물을 찾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호한 어린 소녀를 칭찬하고 그녀를 쉬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장로는 어린 주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는 긴장합니다. 장로는 그를 노려보며 그의 붉은 눈은 분노로 강렬하게 빛납니다. 그는 아들에게 개를 키우는 법을 가르쳤지만 류 가문의 희망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방을 떠나고 배신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떱니다. 갑자기 아기의 아버지가 돌아서서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노려봅니다. 그는 그를 세게 걷어차며 기회를 줬는데 감히 그를 해치려 했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설명하려 하지만 주인은 그를 끌어내 개에게 던져주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본 꼬마 주인공은 마침내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어깨에 상처를 입은 꼬마는 바닥에 의식을 잃은 소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집사가 다가와 하녀를 즉시 치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 바로 밑 바닥에 메시지를 쓴 것을 기억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소녀 위에 엎드려 남자가 그녀를 데려가지 못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꼬마 주인을 들어 의식을 잃은 소녀에게서 떼어냅니다. 그러자 집사는 그를 아기 침대에 다시 눕히고 소녀는 매우 괴로워합니다. 남자가 하녀를 데리러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는 전기 충격으로 그를 기절시켜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새로운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녀 쪽을 바라봅니다. 직원이 어린 소녀를 들어 올리고 침실 바닥에는 핏물이 고여 있습니다. 주인공은 하녀도 정말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소녀의 옷에 묻은 핏자국을 본 집사도 매우 놀랍니다. 꼬마는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그녀가 다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나가 젊은 주인의 방을 청소하라고 명령합니다. 아기 침대에 혼자 남은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쳐둡니다. 그는 다음 계획을 위해 침대에서 뛰어내립니다. 마사지실에서는 그의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오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하녀 중 한 명으로부터 편안한 등 마사지를 받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드물게 평화를 누리며 매우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꼬마가 우유를 부르자 갑자기 그녀를 놀라게 하면서 끝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기어가고 여자는 그가 또 여기 와서 엄청난 식욕을 부린다고 불평합니다. 소녀는 젖을 먹기 시작하고 어머니는 그가 얼마나 오래 젖을 빨 건지 물으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을 가속화하여 하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후 시간은 화려한 루 가문의 저택에서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공은 이제 3살처럼 보이고 마침내 말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하얀 머리의 꼬마 하녀는 여전히 그를 심각하게 흘겨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오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그가 비난받을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아이에게 돌아서서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는 그녀의 오빠야. 소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냥 굳어버리고 그녀의 눈은 짙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오빠가 사준 케이크가 맛있었는지 묻습니다. 그 질문은 그녀를 추억에 잠기게 하고 그녀는 매우 감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그녀의 오빠가 그녀와 다른 자매들을 불러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3명의 어린 소녀는 바로 앞에 있는 생일 케이크를 보고 몹시 흥분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큰 오빠가 그의 어린 여동생들을 위해 케이크 한 조각을 자르는 것을 기억합니다. 소녀는 그가 전화로 그의 팀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을 회상합니다. 자매 중 한 명이 조각을 낚아채려 하지만 다른 자매가 오빠를 기다리라고 말하며 그녀를 막습니다. 그 후 3명의 어린아이는 창가에서 달을 바라보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옛 모습이 기억처럼 보름달에 비쳐 나타납니다. 달의 반영 속에서 그의 옛 얼굴은 그의 현재 아기 얼굴과 섞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린 소녀를 바라보고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그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걷잡을 수 없이 울부짖으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는 그녀의 입을 가리고 아무도 그들의 비밀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시시합니다. 그의 작은 손으로 그는 소녀의 흐느낌을 막으려 합니다. 곧바로 그녀는 그의 팔을 감싸고 안도감과 행복감이 뒤섞인 채 온 힘을 다해 그를 껴안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는 어린 소녀는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녀가 사랑하는 오빠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포옹이 너무 꽉 조여서 그는 그의 작은 아이 몸으로 숨을 쉴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녀는 그를 놓아주고 우리의 남자는 약간 어지러워하며 숨을 고르려고 합니다. 일단 회복되면 그는 심각해지고 그의 여동생을 바라보며 밥을 필요로 합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그를 뚫어져라 쳐다봐요. 그래서 그녀를 붙잡고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는지 다른 자매들은 어디 있는지 묻죠. 너무 많은 질문에 소녀는 당황해서 오빠에게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해요. 마침내 둘은 진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준비를 해요. 소녀는 그날 오빠가 임무를 위해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회상 장면에서 배고픈 세 자매는 그가 사온 케이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어요. 소녀들 중 한 명은 오빠가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지 궁금해해요. 막내는 오빠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를 버린 건 아닌지 묻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인은 오빠를 찾아 나서고 임무본부에서 오빠의 실종 소식을 알게 돼요. 거기서 그녀는 다른 헌터의 아내가 배신자에게 남편이 사라진 것에 대해 고함치는 것을 보게 돼요. 참을성이 없는 남자는 그녀를 미쳤다고 부르며 거칠게 밀쳐내요. 다른 헌터가 나타나 그 남자가 젊은 유 씨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탈에 들어갔다고 비난해요. 그 순간 어린 하녀는 이 남자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배신자는 짜증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그저 지켜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화력을 발휘하며 고발자를 공격할 준비를 해요. 화염구가 그 남자를 향해 날아가고 그 남자는 공격에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는 정통으로 맞고 그의 몸은 강렬한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요. 그 남자는 패배하여 땅에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는 젊은 유 씨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경고해요. 임무가 고위험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인공은 배신자가 자신들을 배신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여자들에 대해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듣고 막내의 표정이 변하고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하고 그녀의 오빠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해요.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란 그는 걱정스럽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소녀는 오빠를 위해 복수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악마의 물결이 나타났다고 설명해요. 포탈이 찢어지는 회상 장면과 침략이 시작되면서 모두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요. 악마의 물결에 대한 기억은 그녀를 완전히 겁에 질리게 해요. 그녀는 파괴된 거리를 찍고 다니며 필사적으로 다른 두 자매의 이름을 외치고 있어요. 한편 몇몇 헌터들이 지나가면서 이 괴물 파도가 꽤 끔찍했다고 무심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혼자 남겨져 도시가 불타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는 모든 혼란과 파괴 속에서 맹목적으로 달려가요. 불쌍한 소녀는 계속해서 혼자서 수색하고 침략으로 황폐해진 도시의 잔해를 헤쳐나가요. 손이 긁힌 그녀는 땅에 쓰러져 절망에 빠져 여동생들의 이름을 외쳐요. 그때 그녀는 오빠를 기억하고 울면서 오빠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해요.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의 주인공은 여동생을 위로하며 울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의 눈은 붉게 빛나며 첸이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맹세해요. 어둡고 더러운 감옥에서 얼룩으로 뒤덮인 복도로 장면이 전환돼요. 배신자는 갇혀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선물을 전달하러 갔을 뿐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다음 순간 그는 감방문에 부딪히고 얼굴에는 순수한 공포의 표정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악마가 겁에 질린 죄수 바로 뒤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배신자는 무릎을 꿇고 혀를 내밀며 다가오는 괴물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우리가 듣는 것은 공포에 질린 비명뿐이고 갑자기 감옥 복도에는 몇 개의 붉은 얼룩이 더 생겨요. 배신자가 사라지자 우리의 주인공은 이제 유씨 가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라고 선언해요. 눈물이 아직 남아있는 여동생은 동의하며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때 그녀는 RMMC와 함께 처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녀는 그를 공중에 들어올리고 목욕 시간이라고 발표하지만 그는 항의하며 자신이 그녀의 오빠라고 소리쳐요. 하지만 소녀는 이제 자신이 그의 개인 시종이고 이것이 그녀의 일상적인 임무라고 설명해요. 그렇게 그녀는 그를 욕실로 데려가기 시작하고 그는 목욕을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장면 전환되어 욕실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세숫대야에 앉아 그녀가 목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옷을 벗을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웃으면서 그의 옷을 공중으로 던져버려요.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의 작은 녀석이 얼마나 귀여운지 지저귀고 있어요. RMC는 완전히 당황하고 순전한 어색함에 속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매우 당황한 그는 그녀에게 보지 말라고 소리치고 이것은 절대 괜찮지 않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그러자 그녀는 이제 자신이 더 크기 때문에 기아에게 목욕을 시켜줄 차례라고 선언해요. 충격을 받은 주인공은 그녀가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하자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어요. 소녀는 그녀의 행동에 완전히 당황하여 눈을 가려요. 그러자 그녀는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욕조에 들어가고 소녀는 완전히 멍해져요. 그녀는 그를 씻기면서 부자들은 모든 것을 낭비하는 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요. 우리의 주인공은 격분하며 정의는 자신의 손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자 그의 얼굴은 현실을 바꾸려는 강렬한 결의로 가득 차요. 잠시 후 소녀는 그를 더 잘 씻겨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를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뜨려요. 그들은 그가 거부하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목욕 후 소녀는 바닥에 누워있고 여동생은 그의 옷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는 형으로서 어린아이처럼 취급받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생각하고 있어요. 소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는 얼굴을 돌리고 삐쳐서 대답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태도에 슬퍼하며 그가 이전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심술궂게 군 적이 없다고 불평해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기 위해 그냥 한숨을 쉬어요. 그러다 그는 일어나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소녀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물어봐도 괜찮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그녀가 바람 속성 능력을 깨웠는지 묻고 여동생은 그것을 확인해줘요. 우리의 주인공은 가장 초기의 각성 사례가 12세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고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위협을 달성했는지 궁금해해요.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해요. 그녀는 패널이 나타나서 그녀의 통계를 보여주고 힘을 깨우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해요.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에게서 패널이라는 단어를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아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시스템, 즉 그의 번개 능력을 표시하는 시스템을 기억해요. 그는 인터페이스를 흘끗 보며 그녀의 대화 상자가 같은 종류의 것인지 궁금해해요. 그러고는 여동생도 어떻게 패널을 얻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엄청나게 빨리 각성했는지 자문해요. 그녀는 그가 멍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는 그냥 대충 넘겨요. 그는 그녀에게 이제 그녀가 능력을 깨웠으니 됐다고 말해요. 그녀는 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야 해.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어린 소녀는 앞으로 엄청 열심히 훈련할 거라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든 자매들 중에서 그녀가 항상 가장 책임감이 강했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들은 침실문에서 노크 소리를 듣고 멈춰선다. 하녀가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고 주인이 그를 위해 어머니에게 우유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고 알린다. 그녀는 MC의 여동생에게 젖병을 건네고 여동생은 놀란 듯 그것을 바라본다. 그녀는 병을 잡고 우리의 MC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그녀에게 걸어간다. 그는 그들이 더 강해지고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유 가문의 모든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미 레벨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녀에게 입을 벌리고 힘의 비밀을 발견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조금 망설이지만 오빠가 뭘 하려는지 궁금해서 입을 벌린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병을 그녀의 입에 쑤셔 넣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말한다. 그의 명령에 따라 그녀는 우유를 마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MC는 그녀를 주에 깊게 지켜본다. 갑자기 보라색 오라가 그녀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 감각에 충격을 받는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왜 그렇게 많은 힘이 그녀의 몸으로 쉽게 흘러들어오는지 오빠에게 묻는다. 우리의 MC는 그들의 어머니의 독특한 체질이 크리스탈을 순수한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바꾼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것이 엘리트 부대조차도 임무 중에 손에 넣기 어려워하는 물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엄마는 이 에센스를 계속 생산할 수 있어서 그녀를 끊임없는 힘의 원천으로 만든다. 그의 여동생은 충격을 받고 이것은 학교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RMC는 고귀한 가문들이 비밀을 숨기고 대중을 조종하여 자신들의 싸움을 대신하게 한다고 의심한다. 결연한 눈빛으로 그는 이러한 숨겨진 비밀들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자 그의 여동생은 그에게 병을 건네며 그도 마셔서 더 강해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전부 마시고 먼저 그녀의 힘의 한계에 도달하라고 말하며 거절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음 목표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는 여동생이 병에서 계속 마시는 동안 그도 밥을 먹으러 갈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그의 어머니의 방에 도착하자 하녀들은 그가 왜 다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다음에 보이는 것은 그 소년이 집안의 수영장에서 어머니로부터 직접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그 여자는 이미 너무 많은 우유를 제공해서 그 어린 녀석이 멈추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한다고 불평한다. 하녀 중 한 명이 다른 하녀들에게 마님을 위해 더 많은 약용 식사를 준비하라고 재빨리 명령한다. 우리의 MC는 복수가 지금 시작되고 그와 그의 여동생이 천상의 질서를 뒤엎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저택 위로 번개가 치는 동안 그는 유 가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우리의 영웅은 무언가를 찾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침실 바닥을 기어다닌다. 한편 우리는 배신자가 당황하며 소리치는 회상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는 선물이 필사적으로 그것을 찾으면서 그의 손에 있었다고 소리친다. 그러다 우리의 MC는 가구 밑을 들여다보고 배신자가 떨어뜨린 작은 상자를 발견한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 선물을 잡고 그것이 가문에게 엄청나게 귀중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상자를 열고 강렬한 푸른 빛이 그의 작은 얼굴을 비춘다. 안에는 큰 푸른 크리스탈이 들어있고 그것이 마법 짐승 크리스탈인지 궁금해한다. 시스템 패널이 즉시 나타나 그것이 희귀한 천둥 원소 스킬 크리스탈이라고 알려준다. RMC는 스킬을 연마하는 대신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시스템은 진화된 짐승을 사냥한 후 이러한 희귀한 아이템을 얻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어린 친구는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그 목소리가 어떻게 그의 생각을 아는지 묻고 의심스러워한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순수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는다. 그 목소리는 그것이 그의 의식 속에 있다고 말하고 그는 코웃음을 치며 소설에서 나오는 이러한 비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생에 시스템이 있는 게임과 랩 소설에 중독된 학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 이야기들에서 주인공들은 보상을 받고 판도를 바꾸고 적들에게 복수한다. 격분한 그는 그 시스템은 쓸모없다고 소리치지만 그 목소리는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환생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MC는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신비한 목소리가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팔짱을 낀 그는 여동생의 시스템과의 연결에 대해 질문한다. 그 목소리는 어떤 종류의 연결도 부인하고 그에게 더 강해지고 빨라지라고 촉구한다. 그는 동의하고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집중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닥에 앉아 강렬한 집중력으로 크리스탈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강력하고 신성한 에너지가 그의 작은 몸을 통해 흐르기 시작한다. 잠시 후 그는 손을 내밀어 성공적으로 그의 새로운 스킬인 번개창을 소환한다. 그는 완전히 기절했는데 습득하는데 10년이 걸렸을 스킬을 방금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는 창에 응축된 힘을 느끼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한다.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시험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그 무기를 던진다. 주인공은 그의 강력한 전기 공격이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을 지켜본다. 폭발 소리가 할아버지의 주의를 끌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집사와 함께 달려온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스폰지밥 속옷을 입은 소년의 아버지였고 그는 소음에 대해 MC의 엄마에게 불평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MC의 여동생은 그 광경에 완전히 기절한다. 그 소년은 그의 새로운 스킬로 저택벽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바라본다. 격분한 할아버지는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라고 요구하고 집사는 그 방에서 번개가 쳤다고 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손자를 보자 노인의 기분이 바뀌고 그는 글을 들어 올려 그의 새로운 신성한 스킬을 축하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년의 어머니를 칭찬하며 가문을 위해 생산적인 것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소년의 아버지는 그 상황 전체에 짜증이 나는 것 같고 그가 낸 소음에 대해 불평한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를 꾸짖으며 아들의 뛰어난 재능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손자를 가문의 연례 사냥 축제에 데려가기로 결정한다. 잠시 후 가문의 우두머리는 집사에게 그 행사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묻는다. 노인은 웃으며 자신의 후손들이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우리의 주인공은 그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 짜증이 난다. 그리하여 그 그룹은 사냥축제가 열리는 장소를 향해 긴 복도를 걸어간다. 거기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들 앞에 거대한 원형 문을 연다. 그 문이 열리자 모두에게 밝은 보라색 에너지의 거대한 소용돌이 치는 소용돌이가 드러난다. 차원 포털 앞에 서서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룹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MC는 유 가문이 차원 포털을 스스로 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약자들에게 강자들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는지 생각하며 분노한다. 그러고 나서 그 그룹은 포털을 통과하여 반대편의 빽빽하고 조용한 숲에 도착한다. 할아버지는 그를 칭찬하는 반면 MC의 엄마는 그가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먹기만 한다고 불평한다. 갑자기 MC의 아버지가 하늘을 가리키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모두가 연기 자국이 그들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기 위해 올려다본다. 미스터리한 무언가가 엄청난 속도로 나무 사이를 지나간다. 곧 거대한 머리 여러 개 달린 뱀이 나타나 사냥꾼들을 잔인하게 공격한다. 한 사냥꾼이 뱀을 공격하려 하지만 그의 무기는 산산조각나고 다른 사냥꾼은 방어막을 사용해 자신을 방어한다. 주인공과 여동생은 C급 포탈에서 C급 비단뱀과 B급 비단뱀왕을 보고 충격에 빠지고 소녀는 사냥꾼 중 한 명을 알아본다. 바로 그때 뱀 중 하나가 여성 사냥꾼 중 한 명에게 달려든다. 모두가 놀랍게도 빨간 머리 소녀가 맨손으로 뱀의 입을 벌리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녀는 거대한 괴물의 날카로운 송곳니에 물리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버둥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힘이 너무 세서 한 번의 공격으로 그녀를 날려버린다. 사냥꾼의 리더는 모두에게 위험 지역에서 후퇴하면서 싸우라고 외친다. 그룹의 리더는 방패로 괴물을 막으려 하지만 다른 사냥꾼이 뒤에서 그를 공격하려 한다. 빨간 머리 소녀는 달려가 그에게 조심하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친다. 하지만 사냥꾼의 주먹은 방패를 뚫고 캡틴을 강타한다.
주먹의 힘 때문에 뱀과 싸우던 사냥꾼은 방패를 놓친다. 그 순간 거대한 뱀은 다른 사냥꾼으로부터 오는 보라색 번개에 맞는다. 다른 사냥꾼은 배신자에게 캡틴을 공격했다고 맹렬하게 소리친다. 배신자는 다른 남자를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 사악하게 미소 짓는다. 그는 맹렬한 공격으로 사냥꾼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중상을 입힌다. 다른 사냥꾼 중 한 명은 공격자를 알아본 것 같아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 남자가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퀘이 아이션이라고 밝힌다. 퀘이생은 사냥꾼의 절망에 미치광이처럼 웃기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남자를 차서 엄청난 힘으로 날려버린다. 부상당한 사냥꾼은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뱀의 입으로 곧장 날아간다. 우리의 어린 주인공은 굳은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본다. 그는 쿠이생이 친구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과거의 삶을 기억한다. 피가 튀는 것은 방금 일어난 일을 상징한다. 그는 그때 친구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이 동료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괴물이 웅장하고 무시무시하게 등장한다.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MC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보물을 만들기 위해 그 생물에게 먹이를 주라고 명령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쿠이생에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영웅의 과거 자아를 공격하라고 말한다. 부하 직원은 젊은 남자를 향해 돌진하며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는 힘을 활성화하고 적과의 불가피한 충돌에 대비한다. 에스퍼스트는 강력한 에너지로 빛나며 가까워진다. 그들의 두 주먹이 격렬하고 힘으로 가득 찬 충격으로 충돌한다. 그는 우리에게 퀘이 에이스옹은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좋아하는 악마와 같다고 말한다. 그는 루 가문에 의해 보호를 받았고 지금은 그들의 깡패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현재로 돌아와서 그의 여동생은 그들이 어떻게 빨간 머리 소녀를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우리 주인공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고 그의 눈은 빛나고 계획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돌아서서 다시 먹기 시작하고 그것은 그의 엄마를 정말 짜증나게 한다. MC가 우유로 입을 채우며 이상한 표정을 지을 때 그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는 모든 것을 뱉어내고 그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다. 역겨워하며 그녀는 우리 영웅이 자신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소리치며 그를 공중에 집어던진다. 소동을 보고 소년의 할아버지는 온통 엉망진창인 모습에 격분한 표정을 짓는다. 바로 MC의 여동생이 행동에 뛰어든다. 그렇게 그녀는 공중에서 우리 영웅을 잡아 추락으로부터 구한다. 소녀는 땅에 안전하게 착지하고 어린 남동생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다. 그녀는 동생이 괜찮은지 묻고 그는 사냥꾼을 구하기 위해 혼란을 일으키는 자신의 마스터 계획을 설명한다. 갑자기 우리 젊은 남자의 아버지가 아내의 뺨을 세게 때려 그녀를 완전히 기절시킨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굳게 잡고 아들과 너무 부주의했다고 꾸짖는다. 격분한 여자는 자신의 부모조차 감히 자신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몹시 화를 낸다. 그러자 그녀는 얼음 무기를 소환하여 복수를 위해 남편을 쫓아간다. 남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그녀에게 무모함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싸움을 열심히 지켜본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충돌하지만 갑자기 그들 사이에 에너지 폭발이 나타난다. 소년의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MC의 부모는 그를 쳐다볼 뿐이다. 할아버지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무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격노한 눈빛으로 그는 그들 모두가 두 가족 모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부부는 진정하고 무기를 버리고 아이들은 멀리서 지켜본다. MC의 여동생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만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어린 하녀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집사는 할아버지에게 근처 숲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고 알린다. 가족도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계태세를 취한다. 바로 그때 3마리의 고블린이 정말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숲에서 나타난다. 더 높은 시점에서 우리는 고블린이 MC의 가족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그 생물들은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다음 순간 3마리의 괴물은 나무 말뚝에 꿰뚫려 무자비하게 관통당한다. MC의 아버지는 그 지역이 사전에 정리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한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책을 읽는 대신 술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만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불평한다. 바로 그때 소년의 어머니가 보라색 에너지로 빛나기 시작한다. 여동생은 어머니의 정수가 악마 짐승, 특히 높은 수준의 짐승을 끌어들인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많은 고블린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룹은 긴장한다. 그러자 비급이 이끄는 엘리트 고블린 무리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괴물 중 하나가 가족을 향해 뛰어오르며 도끼가 자비 없이 공격할 준비를 마친다. 태연하게 할아버지는 부하들에게 즉시 상황을 처리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은 강력한 원소 능력을 사용하여 괴물과 싸우기 시작한다. 모든 혼란을 틈타 우리 MC는 여동생에게 여기서 빠져나갈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소녀는 어린 남동생을 팔에 안고 절벽을 향해 달려간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MC의 여동생은 절벽에서 뛰어내려 우리 어린 영웅과 함께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친다. 그 순간 소녀의 눈이 강렬하게 빛나며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활성화한다. 그녀는 바람의 힘을 사용하여 하늘을 날기 시작하고 동생을 안전하게 데려다준다. 우리 MC는 그녀가 언제 나는 법을 배웠는지 묻고 그녀는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보상이라고 말한다. 이 사실에 놀란 주인공은 당황하며 무슨 임무였냐고 묻는다. 그녀는 웃으며 시스템의 임무는 단순히 오빠를 목욕시키는 것이었다고 밝힌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그녀가 임무를 완료하자 희귀한 비행 기술을 보상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인공은 시스템이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임무에 대해 그렇게 굉장한 보상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짜증을 낸다. 주인공의 붉은 머리 여동생은 날카로운 검으로 뱀을 때리며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거대한 뱀이 나타나 다른 사냥꾼들을 공격하여 쉽게 방패를 부순다. 강력한 일격으로 그 생물은 사냥꾼 중 한 명을 날려버려 그녀의 방어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땅에 쓰러진 여자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필사적으로 그녀의 대장에게 외친다. 그 그룹의 대장은 퀘이슝에게 왜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냐고 따진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배신자는 희생자들의 비명을 듣는 것을 즐긴다고 말한다. 리더는 그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길드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한다. 악당은 법은 약자들과 그들 같은 평민들을 위한 것이며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바로 직후 그는 빠른 속도로 대장에게 달려들어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대신 그는 여성 사냥꾼 중 한 명을 공격하여 그의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녀의 경계를 늦춘다. 패배한 여자는 이 끔찍하고 인정 없는 남자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대장에게 애원한다. 자비 없이 배신자는 그녀를 간식으로 거대한 뱀의 입에 직접 던져 넣는다. 거대한 뱀은 눈꽃만큼의 연민도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냥꾼을 먹어치운다. 절망에 빠진 대장은 임무가 실패했다고 외치며 모두에게 목숨을 걸고 도망치라고 말한다. 붉은 머리 소녀는 방금 목격한 끔찍한 장면으로 인해 두려움과 충격으로 마비된다. 분노에 눈이 먼 그룹 리더는 칼을 들고 앞으로 돌진하며 배신자를 끝장내겠다고 소리친다. 그는 강력한 일격을 가하지만 악당은 빠르게 움직여 쉽게 공격을 피한다. 순식간에 배신자는 반격하여 대장에게 직접 일격을 가한다. 그녀의 리더가 부상당한 것을 본 젊은 여자는 그 남자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싸울 준비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적에게 물건을 던진다. 하지만 악당은 소녀가 던진 돌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 일격은 악당의 셔츠의 일부를 찢어버릴 뿐이다. 악당은 그들이 여기서 자신과 마주친 것이 유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소녀에게 달려든다. 겁에 질린 젊은 여자는 산산조각난 검 조각에 둘러싸여 있다. 마지막 순간에 대장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 그녀 대신 치명적인 일격을 맞는다. 리더는 생명 없이 땅에 쓰러지고 배신자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나아간다. 배신자는 대장의 몸을 던지고 그 몸은 거대한 뱀에게 먹힌다. 절망에 빠진 소녀는 방금 목격한 끔찍한 장면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우리는 거대한 뱀이 대장을 먹어치우는 것을 보며 보라색 번개가 그의 몸에서 아크를 낸다. 악당은 소녀를 바라보며 그녀를 자신의 컬렉션에 추가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트로피처럼 전시하기 위해 자신의 표본 중 하나로 만들고 싶었다. 피로 얼룩진 손으로 그는 소녀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악당은 울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 손을 얹는다. 완전히 절망적이다. 마지막 순간에 소녀는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부르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거대한 번개검이 나타나고 목소리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도착했다고 말한다. 배신자는 돌아서서 팔로 강력한 공격을 막아낸다. 일격은 노란색 에너지 폭발을 일으키지만 악당은 그것을 쳐낸다. 젊은 여자는 놀라서 올려다보며 언니의 이름인 웨이 예를 부른다.
바로 그때 RMC와 그의 여동생은 전투 준비를 하고 땅에 착륙한다. 소녀는 주인공의 이전 모습을 알아보고 그를 오빠라고 부른다. 주인공은 여동생에게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처리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다. 한편 붉은 머리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을 보라. 뱀과 마주한 우리의 영웅은 그 짐승이 각성자들을 먹으면서 진화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전에 기록된 적이 없는 것. 동시에 악당은 이 강렬한 노란색 에너지가 그를 휘감으면서 뭔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는 한 번에 모든 힘을 발휘하여 그를 가두고 있던 모든 것을 즉시 산산조각낸다. 악당은 그들을 노려보며 비웃으며 어린 주인님과 그의 어린 하녀가 아니냐고 묻는다. 그렇게 삼남매는 곧 벌어질 싸움을 준비하며 상대방과 마주한다. 붉은 머리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이 그녀에 대해 어떻게 알았고 다른 어린 소녀를 데리고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나쁜 녀석은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이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하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그의 적이 멍청한 깡패가 아니라 실제로 꽤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남자는 하녀를 멍청한 꼭두각시로 만들고 주인공을 그의 보스에게 데려다주는 그의 마스터 플랜을 밝힌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악당의 힘의 여파를 보게 된다. 여러 명의 사냥꾼을 자비 없이 쓰러뜨렸다. 붉은 에너지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무기가 패배한 사냥꾼들 위로 떠다니는 모습이 보인다. 적이 무기를 자신의 몸과 합칠 수 있게 해주는 금속형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인공은 그들의 힘 수준을 분석하고 그들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곧 주인공의 마음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의 눈이 빛난다. 그는 여동생들에게 몸을 돌려 그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그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한다. 반대편에서는 적이 이상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싸울 준비를 한다. 악당은 주인공을 향해 번개처럼 빠른 발톱 공격을 가한다. 위험을 감지한 여동생들은 뒤로 물러서고 그는 반격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신성한 번개형 각성을 활성화하여 엄청난 노란색 에너지를 방출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악당의 공격을 초고속으로 피한다. 악당은 그 아이의 기술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것이 금지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얼마 전에 그와 똑같은 기술을 사용한 사람을 물리쳤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는 주인공의 과거 삶과의 대결을 떠올린다. 점을 연결하면서 그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깨닫고 터무니없는 우연에 웃기 시작한다. 그러나 주인공의 아이 싸이의 몸은 그만큼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 실패하기 시작한다. 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진짜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여동생들의 이름을 외친다. 악당은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 순간 붉은 머리 여동생이 거대한 바위를 들고 나타나 적을 짓밟을 준비를 한다. 주저없이 그 소녀는 거대한 바위를 악당에게 던진다. 하지만 적은 쉽게 공격을 피하고 바위는 충격으로 땅에 산산조각이 난다. 그때 그는 이상한 소리와 땅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초록색 에너지 자국을 발견한다. 남자는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고 에너지가 그에게 오는 것을 보며 만반의 준비를 한다. 갑자기 거대한 바람과 먼지 폭풍이 그의 바로 앞에서 형성된다. 이 공격의 배후에는 바람 능력을 사용하는 다른 여동생이 있다. 심지어 토네이도 안에서도 적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것들은 그저 싸구려 속임수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주의를 끄는 틈을 타 힘을 집중하고 완전한 힘의 번개창을 만든다. 신성한 무술 기술을 사용하여 그는 몸에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무기를 던진다. 악당은 놀라서 몸을 돌려 MC가 너무 교활하다고 저주하며 공격에 대비한다. 번개창은 악당의 머리를 정통으로 강타하여 충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적을 관통하여 하늘로 계속 나아간다. 창의 에너지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숲에 파괴의 흔적을 남긴다. 지친 RMC는 쓰러지고 그의 여동생은 즉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그를 나무라기 시작한다. 그렇게 두 소녀는 그가 너무 무리한 후에 그의 상태를 몹시 걱정하며 그를 지켜본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악당은 미소를 지으며 그가 어린 주인을 두 어린 소녀들로부터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한다.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다시 전력을 다할 준비가 된 날카로운 칼날을 드러낸다. 지체 없이 그는 두 소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하여 끝내려고 한다. 하녀는 경고를 외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습격 머리 앞으로 뛰어든다. 잔인한 일격으로 그는 믿을 수 없는 힘으로 흰머리 소녀를 직접 강타한다.
충격으로 그녀는 나라가 나무에 세게 부딪힌다. 그러자 악당은 다른 젊은 여자를 내려다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내 차례가 곧 올 거라고 말한다. 그는 손을 날카로운 칼날로 바꾸고 다음 무자비한 공격을 준비한다. 칼날로 그는 젊은 여자를 핀으로 고정하고 그의 계획을 위한 좋은 미끼가 되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란색 번개 볼트가 튀어나와 공격을 빗나가게 하여 마지막 순간에 소녀를 구한다. 그러자 적은 작은 단검으로 그를 꿰뚫을 준비를 하며 주인공을 겨냥한다. 그는 무기를 꽉 쥐고 아래로 내리쳐 그 자리에서 소년을 끝낼 생각이다. 그러자 칼날이 RMC의 등을 꿰뚫어 심하게 다치게 한다. 악당은 그를 날려버리고 붉은 머리 여동생은 완전한 절망에 빠져 바라본다. 그러자 소년은 간신히 벗어나 부상당한 오빠를 붙잡고 도망친다. 악당은 주먹을 꽉 쥐며 MC가 왜 그렇게 서둘러 죽을 사람을 만나려 하는지 묻는다. 그러나 여동생의 품에 안긴 주인공은 사실 쓰러질 사람은 적이라고 대답한다. 눈에서 피가 나는 적은 어린아이의 배짱에 격분한다. 갑자기 하늘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감히 주인을 공격하는 무례한 놈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은 MC의 할아버지로 순수한 분노의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다. 그러자 악당은 앞서의 화려한 공격이 사실 가족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신호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방긋 웃으며 그가 꾸며낸 영리한 계획을 확인한다. 잠시 회상하며 가족은 싸움 장소에 도착하고 집사는 젊은 주인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아이가 이미 걸을 수 있다고 불평하고 집사는 하녀도 사라졌다고 알린다. 격분한 가족의 우두머리는 부하들에게 서둘러 그 두 사람을 찾으라고 소리친다. 바로 그때 그들은 MC의 공격에서 나온 빛의 흔적을 발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번개 힘을 사용하여 신호를 향해 최고 속도로 날아간다. 현장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악당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는 인질로 사용하기 위해 주인공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는 남매를 잡기 위해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그러나 붉은 머리 여동생은 지팡이를 꺼내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반격할 준비를 한다. 그녀는 적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하고 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남자는 소녀의 공격에 기절하고 순수한 분노로 그녀를 노려본다. 갑자기 주인공의 아버지가 나타나 격분하며 악당을 실패에 대해 쓸모없다고 부른다. 그러자 그는 악당을 공격하고 악당은 도망치려고 하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자는 도망갈 곳 없이 그 지역의 거대한 짐승 중 하나에 의해 궁지에 몰린다. 자비 없이 생물은 한꺼번에 그를 공격하여 탈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 후 뱀은 진화하기 시작하여 강력한 황금 생물로 변신한다. 집사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MC가 상처를 입었음에도 괜찮다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소녀들을 칭찬하고 뱀이 이제 그들이 희귀한 보물을 수확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깨닫는다. 귀족 가문은 민간인을 이용하여 이 짐승들을 먹여 살리고 진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등장한 강력한 황금 생물과 맞설 준비를 한다. 그들 사이의 충돌은 숲 전체에 거대한 붉은 에너지 폭발을 일으킨다. 그들 사이의 충돌은 숲 전체를 휩쓰는 거대한 붉은 에너지 폭발을 일으킨다. 연기 속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두 인물이 나타난다. 그러자 우리의 영웅은 모든 것을 종합하여 귀족 가문이 민간인을 이용하여 이 짐승들을 먹여 살리고 레벨업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방금 나타난 강력한 황금 생물과 싸울 준비를 마친 직후 그는 이 수확이 그날 얻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언급한다. 할아버지는 집사에게 두 소녀를 데리고 창고에 남은 재료를 모으라고 명령한다. 그의 머릿속에서 늙은이는 이미 싸구려 아이템을 스크랩과 섞어 일반조 헌터에게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고품질 아이템의 경우 그는 가격을 부풀려 최전선 부대가 비싸게 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아들이 사용하여 중요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독주머니를 건네준다. 그러는 동안 우리 주인공의 아빠는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다. 할아버지는 은빛 뱀의 뿔을 경매장에 가져가라고 건네준다. 비늘에 관해서는 그는 소중한 손자를 위한 보호 보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주인공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의 행동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렇게 집사는 주님 앞에서 절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따르기로 동의한다. 그러나 아이의 아빠가 끼어들어 아버지에게 뱀 왕의 정수를 넘겨달라고 요청한다. 할아버지는 훌륭한 아내가 있고 그녀의 아들이 그와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투덜거린다.
바로 그때 주인공의 어머니가 다가오고 그의 여동생들은 배경에서 지켜본다. 우리 영웅의 아빠는 그녀의 존재에 충격을 받고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바라본다. 그러자 그의 표정은 분노로 바뀌고 그는 이를 악물고 이를 간다. 여동생의 품에 안긴 주인공은 뒤돌아보며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뱀의 정수를 집사에게 던지고 집사는 그것을 공중에서 쉽게 잡는다. 에너지 구체를 들고 집사는 현재 방출되는 힘에 놀란다. 가족의 우두머리는 그의 맏아들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무릎을 꿇고 집사는 그의 관대함에 감사하며 가족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한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럭셔리한 루 시족 저택을 본다. 방 안에서 주인공은 펜던트를 들고 있고 누나는 성이 이제 그의 하녀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두 자매가 하녀복을 입고 그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보고 시스템 메시지로 A등급 방어 아이템을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그의 표정을 보고 소녀 중 한 명이 걱정하며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갑자기 소년의 눈이 빛나며 번개 능력으로 펜던트를 지집니다. 그는 번개 능력을 사용하여 펜던트를 과충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엄청난 노란색 에너지가 그의 침실 창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두 자매는 그 힘의 과시로 완전히 충격을 받아 주인공을 쳐다봅니다. 전기 방전에도 불구하고 펜던트는 흠집 하나 없이 완전히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작은 실험으로 야수가 각성자를 잡아먹으면 진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귀족 가문이 일반 사람들을 자신들의 계략의 미끼로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약자들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강력한 자원과 장비를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귀족들이 무력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선을 기억하며 주인공은 격분하여 주먹을 꽉 쥡니다. 그러자 자매들은 정보가 정말 그렇게 강력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정보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류 가문을 이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굳은 결심으로 두 소녀는 남동생의 계획에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잠시 후 주인공은 성에게 왜 신성팀에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망설이고 다른 누나는 왜 자신의 힘이 그렇게 강한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빨간 머리 누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른 누나는 그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산산이라는 다른 누나에 대해 묻고 젊은 여자는 긴장합니다. 다른 소녀의 이름을 듣자 젊은 여자는 완전히 충격에 빠집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산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쓰러져 멈추지 못하고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녀의 입을 막고 여기서 크게 울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진정 후 그녀는 여전히 그 상황에 매우 흔들린 채 침대에 앉습니다. 그녀는 그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인은 오빠를 찾아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배고픈 어린 성이 케이크 한 조각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케이크 위에 있는 체리를 잡으려고 뻗습니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형제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오빠와 이이를 찾으러 가서 더 빨리 집에 올 수 있도록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성은 어두운 집을 수색하며 산산의 이름을 외칩니다. 무서워서 어두운 복도를 달려가 누나에게 그만 놀라고 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소녀는 산산이 집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옥상에서 짐승떼가 나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짐승떼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도시 옥상을 가로질러 산산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려고 하며 어린 소녀에게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애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순수한 공포와 걱정의 표정으로 옆을 봅니다. 옥상에서 그녀는 보름달 아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신비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강렬한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지팡이를 들었고 지팡이는 강력한 에너지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팡이를 땅에 내리쳤고 거대한 에너지 파동을 방출했습니다. 엄청난 붉은 마법진이 땅에 형성되어 전체 지역을 비쳤습니다. 그러자 마법진은 붉은 빗줄기를 쏘아 어두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빗줄기는 하늘에 구멍을 내어 붉은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파충류 눈이 포털에 나타났고 성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잠시 후 신비한 붉은 포털이 밤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마리의 붉은 악마 야수가 나타나 도시에 파괴를 일으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상은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홀로 거대한 붉은 악마 야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늘의 포털에서 수많은 생물이 쏟아져 나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악마 늑대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패널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그녀가 신성한 신체 수련 능력을 각성했다고 알렸습니다.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그녀는 탈출하기 위해 두 건물 사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약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그녀는 그녀를 받아들인 토벌팀을 찾을 때까지 뛰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또 다른 시스템이 나타났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에 놀랐습니다. 이인은 그들 모두에게 시스템이 있다면 산산도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동의하며 류 가문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그녀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상은 시스템에서 보상이 있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그녀는 남동생을 팔에 안아 올려 완전히 놀라게 만듭니다. 그는 겁에 질려 다시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날까 봐 걱정합니다. 두 자매는 신이 나서 달려가는데 시스템의 임무는 남동생에게 다시 한번 목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자매는 저택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주인공은 그들의 엉뚱한 시스템에 대해 머리를 흔들며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대하고 호화로운 욕실에 도착하여 주어진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빨간머리는 우리의 어린 친구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얼마나 귀여운지 말하고 다른 한 명은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의 누나는 계속 놀리고 상황 전체가 꽤 재미있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소녀는 완전히 굴욕감을 느끼고 순전한 당혹감에 폐가 찢어지도록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욕조에서 누나 중 한 명이 머리를 감겨주고 다른 한 명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켜봅니다. 그들은 어린 주인의 목욕 시간 동안 사방에 물을 튀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목욕 후 그들은 그를 안고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말하지만 그는 그들이 변했다고 불평합니다. 갑자기 빨간머리 누나가 갑자기 멈춰서고 매우 불안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집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주인공은 그녀를 그렇게 보이게 만든 일이 무엇인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가리키며 짐승떼가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주인공과 그의 다른 누나는 그들이 방금 들은 폭로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집사가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확대해보면 남자의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는데 얼굴은 매우 진지하고 이협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소녀는 같은 남자가 옥상에서 지팡이를 사용하여 짐승떼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남자는 하늘을 찢는 거대한 붉은 마법진을 만들어냅니다. 이 포탈에서 거대한 파충류의 눈이 나타나 소녀를 완전히 공포에 질리게 합니다. MC는 자신이 미래 가주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며 그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 셋은 복도를 따라 계속 걸어가고 두 남자는 더 앞서서 갑니다. MC는 그들이 지나갈 때 심각하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봅니다. 그들이 그를 지나갈 때 붉은 머리 여동생은 극도로 긴장하고 두려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흉터가 있는 남자는 소녀의 반응을 알아차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워지자 두 자매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집사에게 인사합니다. 그러자 집사는 MC에게도 정중하게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절합니다. 주인공은 매우 굳은 표정으로 그 두 사람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문에 도착하고 집사는 조킹이 집주인을 만나러 돌아왔다고 알립니다. RMC는 그곳이 회의실임을 깨닫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여동생은 걱정하며 그들이 그곳에서 발각되지 않을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 듯합니다. 계획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여동생들과 함께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경비병은 들어갈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아내는 할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두 남자와 함께 있고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자매들은 고개를 숙이며 필사적으로 사과하며 MC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꼬마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팔을 활짝 벌리고 할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갑니다. 가족의 수장은 다른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손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MC가 무릎에 앉자 그는 가족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야수 무리에 대해 묻습니다. 집사와 흉터가 있는 남자는 주인의 명령에 주에 깊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이미 새로운 야수 집단을 발견했으며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영웅은 분노하여 아카데미가 거짓말을 하고 학생들을 위험 지역으로 바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조수가 자연재해이며 각성자들이 보호자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집사는 이미 길드에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임무를 개시하도록 준비했으며 많은 팀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남자를 칭찬하며 그의 가족이 3대째 자신들을 섬겨왔고 그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집사는 흉터가 있는 남자에게 몸짓을 하고 그는 즉시 메시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망설임 없이 남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류 가문을 위해 일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는 그의 아들이 B등급 최고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된 선물에 감사하고 주인의 친절에 감사를 표합니다. 가족 수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준비한 대로 야수 조수 계획을 진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남자는 계속 무릎을 꿇고 주인의 명령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할아버지는 또한 생존자를 위해 값비싼 장비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MC 할아버지의 젊은 버전처럼 보이는 남자가 하녀가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여러 여자와 함께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는 회상 장면을 봅니다. 집사는 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어진 모든 명령을 주저없이 받아들입니다. 밤이 되고 달빛 아래 거대하고 호화로운 류 가문의 저택이 보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MC는 포탈을 열고 사람들을 미끼로 사용하는 가족의 계획을 여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이 각성자를 사용하여 야수와 싸우게 하고 귀중한 자원을 톤 단위로 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여동생은 분개하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며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MC는 귀족에게는 자신들만이 인간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가축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붉은 머리 여동생은 계획에 대해 모두에게 알리자고 제안하지만 젊은 남자는 그녀의 말을 끊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그들은 형제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러자 MC는 류 가문의 깡패들을 쓰러뜨리고 야수 조수를 막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두 여동생을 더 가까이 불러 계획을 설명합니다. 두 소녀는 그가 할 말을 듣기 위해 몸을 기울입니다. 속삭이며 그는 그들에게 그의 계획을 말하고 그들은 온 신경을 집중하여 듣습니다. 소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는지 묻고 그들 둘은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걱정하며 정말 그렇게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는지 묻습니다. MC는 계획이 월말에 시작되므로 준비할 시간이 3주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젖병을 들어 올리며 파워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여동생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순간 젊은 영웅과 그의 흰 머리카락은 서로를 알아차리는 시선을 교환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그는 다른 여동생의 입에 젖병을 넣고 그녀는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우유를 마시고 훈련조차 하지 않고도 힘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MC는 그들이 우유를 다 마시는 동안 자신도 한 입 먹겠다고 말하며 달려갑니다. MC의 어머니는 평화롭게 명상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의 식욕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어린애라고 불평합니다. 3주 후 MC는 시스템 화면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해 알려주고 그는 자신이 숙주로 크레본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또 다른 9개월을 자궁에서 보내지 않고도 현재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게다가 젊은 남자는 자신의 새로운 기술을 공격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파는 그의 새로운 기술이 적을 직접 공격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그의 여동생들이 신나게 문을 박차고 들어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방에 모인 세 남매는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장면에서 흰머리 여동생은 조청이라는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파냈다고 속삭입니다. 그녀는 그가 신성한 각성 마스터이자 그의 아카데미 클래스에서 최고의 졸업생 중 한 명이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하녀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그 남자가 나타내는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남매들의 회의로 돌아온 붉은머리 여동생은 그녀도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밝혀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영주는 그에게 높은 수준의 생명력을 주었고 그를 B등급의 최고조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막내 여동생은 그가 지난번에 함께 맞선 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MC는 자신의 힘을 평가하며 이제 막 C등급의 초기 단계에 도달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상위 3주 만에 D등급 최고에 도달했지만 그들이 함께 있어도 여전히 승산이 없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붉은 머리는 활기를 띠며 그에게 목욕을 시켜준 후 새로운 기술을 잠금 해제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여동생은 모두 매우 흥분하며 그녀가 어떤 종류의 힘을 각성했는지 묻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녀는 자신의 새로운 기술이 정말 멋지고 장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세를 취하고 그 기술의 이름이 블러드서스티 러시라고 소리칩니다. 머리카락 여동생은 그 이름에 감명을 받고 MC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녀는 그 기술이 30초 동안 그녀를 5배 더 강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힘으로 한 번의 펀치로 적을 행성의 반대편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흥분한 그녀는 세도 복싱을 시작하고 다른 여동생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칩니다. 주인공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이 있지만 왜 시스템이 목욕만 시켜줬는데 이렇게 굉장한 스킬을 줬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힘이 적을 물리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봐 걱정합니다. 남동생의 걱정을 본 붉은 머리 소녀는 그가 계획을 위해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묻습니다. 댐프시는 씩 웃으며 자신의 큰 비밀을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정보가 중요하며 적이 새벽 1시에 도시에서 활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흉터가 있는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새벽 1시 공격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을 들은 붉은 머리 누나는 완전히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그곳이 바로 자신의 신성 각성 그룹의 기지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령관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소리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린 영웅은 그녀를 막고 팔을 잡고 번개 힘을 약간 사용하여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는 여전히 행동하고 모두를 구할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이미 조충을 물리칠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여동생은 매우 흥분하며 그가 이미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의 어린 영웅은 몸을 숙여 그의 비밀 전략의 세부 사항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간이 충분하고 오늘 밤 조충을 쓰러뜨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두 자매는 동의하며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밤이 도시를 덮고 보름달이 곧 시작될 작전을 위해 장면을 밝힙니다. 벽에 있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며 매복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검은 장비와 마스크를 착용한 세 남매는 작전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누군가 적에게 신성 채찍이라는 강력한 기술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그는 팔을 채찍으로 변형시켜 신체 강화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힘으로 그는 가장 단단한 금속 갑옷도 부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 영웅은 옥상에서 뛰어내려 야간 침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보름달을 배경으로 밤하늘을 가로지릅니다. 건물로 내려가면서 그들 중 한 명이 신호를 찾았고 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합니다. 흰머리 여동생은 성류그룹의 동료들에게 시간을 절약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불빛이 빛나는 건물을 발견하여 적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건물 측면을 따라 재빠르게 이동하며 세 사람은 은밀하게 목표에 접근합니다. 그런 다음 벽 뒤에 숨어 멀리서 적을 관찰합니다. 옥상에서 남자는 붉은 에너지로 빛나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자매 중 한 명이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막고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악당은 지팡이에 엄청난 양의 힘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 무기의 모든 에너지를 발휘할 준비를 하면서 붉은 번개가 무기에서 튀어나옵니다. 완벽한 기회를 본 주인공은 자매들에게 지금 공격하라고 외칩니다. 그와 함께 붉은 머리 소녀는 바닥을 쳐서 바닥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뜯어냅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상대방에게 슬래브를 던집니다. 남자는 쉽게 공격을 피하지만 바위는 여전히 그의 얼굴을 스칩니다. 타격의 충격으로 그는 잠시 동안 기절합니다. 기습 공격에 분노한 그는 감히 자신을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고 소리칩니다. 그는 발사체가 뒤에 있는 벽에 남긴 구멍을 노려봅니다. 그 순간 다른 자매는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적의 지팡이를 빼앗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악당은 분노하며 몸을 돌려 소녀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악당은 신성 채찍 능력을 사용하여 변형된 팔로 공격합니다. 길어진 팔다리는 고속으로 소녀를 향해 발사되지만 그녀는 다리를 사용하여 타격을 막고 지팡이를 사용하여 그에게서 뛰어내립니다. 그와 함께 자매는 온 힘을 다해 적에게서 무기를 던져버립니다. 적은 몸을 돌려 지팡이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악당은 신성 채찍 능력을 사용하여 무기를 회수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노란색 번개 볼트가 나타나 엄청난 힘으로 악당을 향해 돌진합니다.
남자는 공격에서 탈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그런 다음 번개가 직접 타격을 가하여 엄청난 에너지 폭발을 일으킵니다. 결과를 본 주인공은 여동생에게 그를 깨끗하게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은 연기 속에서 나타나 팔이 완전히 그을리고 분노에 차서 그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인공과 그의 여동생은 그가 공격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악당은 그날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적은 싸울 준비를 하고 세 사람을 향해 뛰어듭니다. 우리의 어린 영웅은 물러서서 자매들에게 비계획으로 바꾸라고 외칩니다. 적의 무기를 들고 있는 흰머리 여동생은 다음 움직임을 위해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엄청난 힘으로 지팡이를 돌려 다음 부분을 준비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지팡이를 오빠에게 던집니다. 주인공은 붉은 머리와 악당이 맞서는 순간 지팡이를 잡고 전투 기운을 발휘합니다. 남매들은 괴물 무리와 심각한 문제에 빠진 붉은 머리 사냥꾼을 구하기 위해 싸움에 뛰어듭니다. 소녀는 남자의 힘에 맞서 발끝까지 그와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녀의 힘에 날아가 버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고영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주인공은 붉은 홀을 꺼내 심각하게 강력한 스킬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작은 녀석은 하늘에서 엄청난 번개를 소환하여 파괴적이고 압도적인 에너지로 튀어나옵니다. 배신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 기괴한 스킬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와 함께 붉은 포털이 하늘에서 찢어지고 악마의 발톱이 밖으로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위험을 감지하고 너무 늦기 전에 모두에게 즉시 그곳에서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광은 소녀를 밀어 땅에 쓰러지게 합니다. 바로 뒤이어 우리의 영웅은 젖병을 던져 부하를 향해 똑바로 날아갑니다. 남자는 병을 막지만 충돌시 터져 완전히 우유에 젖게 됩니다. 규영은 왜 방금 젖병으로 공격을 받았는지 이해하려고 했으며 당황합니다. 붉은 짐승이 나타나고 악당은 그들이 멍청이처럼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웃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노란색 빛이 빛나기 시작하고 배신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올려다봅니다. 갑자기 황금 에너지 빔이 지나가서 방금 규영을 물었던 짐승을 때리지만 그는 쉽게 짐승을 떨쳐냅니다. 규영은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므로 그는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남자는 푸른 에너지 화살이 그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붉은 늑대 무리도 그의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그러자 배신자는 비웃으며 그 정도로는 자기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말과 함께 늑대들이 에너지 화살을 피하느라 정신없는 그에게 달려든다. 주인공은 졸개가 직접 공격하러 다가오는데도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다. 두 소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규왕은 맹렬한 속도로 달려들어 주인공을 공격하고 늑대들이 맹렬히 뒤쫓는다. 주인공에게 적은 웃으며 그 녀석이 그런 하찮은 속임수로 자기를 속일 수 없다고 말한다. 경은 늑대떼를 주인공에게로 몰고 갔다. 소녀들은 동생이 짐승들에게 찢길까봐 절망하며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주인공은 더 가까이 오지 말고 싸움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외친다. 악당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전에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흥미로워한다. 그러자 그는 익숙한 목소리를 찾으려고 꼬마 녀석을 돌아본다. 배신자는 마침내 주인공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완전히 넋이 나간다. 그러자 늑대들은 아이를 무시하고 곧장 규용에게 달려든다. 규용은 늑대들이 왜 자기만 쫓고 아이는 쫓지 않느냐고 소리친다. 그러자 규용은 자신을 방어하고 늑대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보라색 에너지 방패를 소환한다. 늑대들은 공격하고 그는 자신을 방어한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마침내 괴물들이 그를 쓰러뜨린다. 작은 주인공은 땅에서 홀을 뽑아든다. 하늘의 붉은 번개가 사라지고 땅에는 늑대들이 치울 경에 자네만 남는다. 자매들은 걱정하며 달려와 완전히 지친 주인공을 부른다. 바로 그때 붉은 늑대떼가 주인공에게로 향한다. 두 소녀는 즉시 꼬마 녀석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에 뛰어든다. 그들은 동생에게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빨간 옷을 입은 여동생은 방금 도착해 도와주러 온 부대장을 신나게 부른다. 위에서 보라색 머리의 여성이 전투 준비를 마친 팀과 함께 내려온다. 주인공은 안도하며 임무가 완료되었고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날 호화로운 저택에서 누군가가 머리끝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다. 할아버지는 분개하며 일어서 있고 다른 신사는 무릎을 꿇고 있다.
하인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며 임무에 실패했다고 말한다. 보스는 주청이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고 소리치며 더욱 격분한다. 집사는 주인님께 진정하시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조사하고 해명하겠다고 말한다. 떨리는 손으로 노인은 약간 안도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 주인은 유가가 아들의 몰락을 복수할 것이며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인은 보스에게 감사하며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문을 열고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집사를 부른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아기가 이전보다 더 배고프고 쇼핑 계획이 있었다고 불평한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자라는 아이라서 더 많이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어린 소년이 두 가문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몇몇 가문에서 아이의 결혼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한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떻게 벌써 다른 가문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궁금해하며 놀란다.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명성이 널리 퍼졌고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도대체 무슨 이상한 결혼 계획인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는다. 두 소녀는 대화를 엿듣고 동생의 약혼 소식에 깜짝 놀란다. 꼬마 녀석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들은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자매들은 그가 약혼한다는 소식에 그다지 기뻐하는 것 같지 않다. 백발 소녀는 그 나쁜 놈들의 후손과 결혼할 거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버릇없는 녀석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그의 약속을 듣고 안심하며 기뻐한다. 밖에서는 귀족 가문들이 약혼 선물을 가지고 저택에 도착한다. 집사는 모든 것이 행사에 완벽하도록 지시하며 준비를 조직한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집사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할 수 있었다고 불평한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쓸모없는 아들은 이러한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며느리가 가주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하녀가 복도를 따라 집사에게 서둘러 달려온다. 젊은 여성은 하인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인다. 집사는 앉아있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간다. 그러자 하인은 방금 알아낸 것에 대해 보스의 귓가에 몸을 기울여 속삭인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하고 생각에 잠긴다. 그러고는 일어나 며느리에게 들어와 약혼 모임에 참석하라고 권한다. 여성은 아기를 안고 걸어 들어온다. 집사는 둘째 도련님의 봉인된 서신이 제국 수도에서 바로 도착했다고 발표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서신을 받는다. 그러고는 그 편지를 주인공의 어머니에게 건네주고 어머니는 그를 무릎에 안고 있다. 주인공은 봉인된 편지가 귀족 가문들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작은 아기 소리를 내며 편지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는 고위층이 링 가문을 공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지만 꼬마 녀석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젖을 더 먹으려고 엄마에게 달려든다. 엄마는 그를 꼭 껴안으며 천천히 먹으라고 꾸짖는다. 노인은 그 광경을 무시하고 며느리에게 편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그녀는 고위층이 왜 갑자기 이미 쇠퇴하고 있는 링 가문에 관심을 갖는지 궁금해한다. 가족 대표는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그들의 사업은 따기 쉽다고 말하며 웃을 뿐이다. 그러고는 링 가문의 결혼 제안 파티는 돌려보내지 말라고 명령한다. 우리는 젊은이가 빨간머리 여동생에게 젖병을 주는 모습을 본다. 바로 그때 다른 여동생이 방으로 달려와 둘 다 부른다. 깜짝 놀라 젖병이 날아가 빨간머리 여동생에게 우유를 쏟는다. 그는 재빨리 젖병을 다른 여동생의 입에 밀어넣는다. 그러고는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묻고 우유를 좀 마셔 기운을 차리라고 말한다. 여동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신다. 그러고는 그녀는 젖병을 오빠에게 돌려주며 산손을 봤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충격을 받아 그녀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언니는 링 가문의 혼담 자리에 있다고 답해요. 회상 장면에서 행사장에서 일하던 큰언니는 링 가문이 도착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그들의 마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녀 중 한 명이 시중들 준비를 합니다. 어린 산사는 하녀복을 입고 마차 안에 있습니다. 주인공은 링 가문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오빠의 반응을 본 두 소녀는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유 가문이 링 가문을 짓밟을 거라고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는 산진을 어떻게든 거기서 빼내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칩니다. 그는 뛰쳐나가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 그의 길을 막습니다. 엄마는 엄한 표정으로 또 어디 가려고 하냐고 묻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회의에 데려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를 데리고 가고 여동생들은 매우 걱정하며 지켜봅니다. 빨간 머리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흰머리 소녀는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또 다른 하녀가 나타나 집사님을 도와달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두 젊은 여성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동의합니다. 홀에서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오직 3명의 젊은 아가씨만이 손자와 어울린다고 발표합니다. 세 가족 대표는 인연을 맺을 기회에 영광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어른은 실력이 필수적이며 특별 테스트의 우승자가 소년과 결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기술 테스트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테스트를 위해 선택된 세 가족 남궁, 링 가문을 봅니다. 할아버지는 링 가문이 첩의 딸을 행사에 보냈다고 투덜거립니다. 눈에 분노를 담고 그는 주의를 돌리기 위해 그것을 허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두 여동생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얼굴을 엄마에게 묻는데 엄마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엄마는 그에게 소리치지만 우리의 젊은 남자는 진정하기 위해 우유를 마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발달이 특이하니 더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인공이 자라서 수도에서 시험을 받으면 엄마가 모든 공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지친 엄마는 그가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작은 끝없는 말썽쟁이라고 불평합니다. 다른 곳에서 집사는 가족의 수장이 혼자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이는 링 가문의 소녀가 테스트에서 죽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일행이 제거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족 지도자는 계획이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불길한 음모를 엿들은 주인공은 여동생 산진을 생각하며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미나이트, 머리 소녀는 과일 쟁반을 들고 저택의 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헤드 소녀도 너무 바빠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임무를 수행하며 홀을 서두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매우 걱정하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장면은 거대한 콜로세움처럼 보이는 유 가문의 개인 경기장으로 바뀝니다. 할아버지, 주인공을 안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집사가 모두 개인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집사는 시험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남궁 가문의 아가씨를 부릅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첫 번째 참가자가 거대한 경기장에 들어서는 것을 지켜봅니다. 우리는 남궁 가문의 젊은 아가씨가 고딕풍 드레스를 입고 경기장 입구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그녀가 아름답고 전투에 능숙하다고 말하며 경쟁자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어머니는 소녀의 외모에 전혀 감명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른은 모든 고귀한 소녀가 그녀처럼 귀중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며느리는 미래에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자 집사는 두 번째 젊은 아가씨인 이 가문의 아가씨를 불러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손이 솟아오르고 목소리가 간절히 대답합니다. 바로 뒤이어 로우라이터 드레스를 입은 금발 소녀가 신나게 경기장 중앙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다른 경쟁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이장슈안이라고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을 본 주인공의 어머니는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환심을 사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집사는 링 가문의 세 번째 딸인 링 펴오펴오를 발표합니다. 짧은 머리에 단순한 옷을 입은 소녀가 경기장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 지역에 들어가 다른 두 경쟁자와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게 3명의 참가자가 드디어 웅장한 전투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세 소녀를 지켜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 산생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경기장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은 기술 테스트를 시작할 준비를 하며 서로 마주봅니다. 그러자 짧은 머리의 소녀는 간단한 이모티콘으로 다른 두 사람의 주의를 끕니다. 이에 대해 금발 소녀는 화를 내며 그녀를 가리키며 그것이 고귀한 아가씨가 행동하는 방식이냐고 묻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우리의 주인공은 이 모든 기괴한 상황에 대해 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짧은 머리의 소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발로 그를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그의 보살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남자는 정신이 나가서 당장 내려놓으라고 소리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새 여동생이 나타나 그 소녀에게 우리의 MC를 놓아달라고 소리칩니다. 새 여동생은 그 소녀를 가리키며 얼굴에 순수한 분노를 가득 채웁니다. 막내 여동생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쾌활하게 오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주인공은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기술 테스트가 열리고 있던 유 가문의 경기장을 봅니다. 그곳에서 보라색 머리의 소녀는 그녀에게 전력 질주하는 악마 멧돼지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성은 칼을 준비하고 칼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칼자루를 꽉 쥐고 눈앞에 야수를 칠 준비를 합니다. 단 한 번의 배기로 소녀는 괴물을 깨끗하게 둘로 쪼갭니다. 전투 후 그녀는 경기장에 서서 그녀 뒤에 생물의 잔해가 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녀가 꽤 능숙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신성한 각성을 하지 않고 가족 것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자는 소녀의 힘과 그녀가 어떻게 정략 결혼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고 가문의 대표가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금발 소녀는 이제 지난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악마 멧돼지와 맞서고 있습니다. 사악한 미소와 빛나는 눈으로 그녀는 짐승에게 더 나은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힘은 이상한 분홍색 에너지로 생물의 뇌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 야수는 공격에 혼란스러워하며 경기장 주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 힘의 영향을 받아 그 동물은 금발의 경쟁자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칩니다. 엄청난 힘으로 경기장 벽에 전속력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그 생물은 즉시 쓰러집니다. 그러자 야수의 시체가 경기장 바닥에 힘없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과 그의 여동생들은 그 소녀의 힘에 완전히 날아가 버린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자 그 경쟁자는 관중에게 손을 흔들며 도전을 완료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의 엄마는 집사에게 그 이상한 힘이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그녀 가족의 신성한 각성, 일종의 정신적 간섭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 여자를 걱정하게 만드는데 그녀는 그 소녀가 미래에 온 가족을 조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신성한 각성이 더 높은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엄마의 우유가 자신의 힘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이러한 고귀한 가족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잠시 후 링 가문의 다음 참가자가 발표되고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보라색 머리 소녀는 새로운 경쟁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금발의 소녀는 링 가문이 통 밑바닥을 긁어모았음에 틀림없다고 말하며 상대를 조롱합니다. 이에 주인공의 엄마는 화가 나서 금발의 경쟁자를 무례한 어린애라고 부릅니다. 그 작은 녀석의 여동생들은 누가 링 가문과 함께 있는지 보고 매우 걱정합니다. 그들은 위에서 지켜보며 얼굴에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들의 막내 여동생이 링 그룹 사이에서 하녀로 차려입은 것을 봅니다. 주인공은 링 경쟁자가 실패하면 여동생도 함께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짧은 머리 소녀는 이제 전투 경기장에서 거대한 악마 멧돼지와 마주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는 충격을 받고 적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전부인지 궁금해합니다. 할아버지와 집사는 짓궂은 표정을 교환하며 끔찍한 계획을 세운 듯한 모습입니다. 거대한 괴물은 가족들이 고급 상자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 소녀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남자 엄마는 그 계획이 짐승이 경쟁자를 쓰러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서워합니다. 할아버지는 타겟을 제거하려면 경쟁을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장을 가리키며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그 짐승은 소녀의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돌진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그 경쟁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게 그 짐승이 가진 전부인지 궁금해합니다. 괴물이 공격하기 위해 도약하지만 그녀는 푸른색 방어 마법을 소환하여 공격을 막고 단 한 손가락으로 짐승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푸른 오라로 짐승에게 바로 펀치를 날립니다. 그 소녀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짐승을 내려다봅니다. 그러자 그 생물은 고통스럽게 포효하며 불같은 에너지가 몸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경쟁자가 뒷걸음질 치는 동안 그 동물은 완전히 불길에 휩싸입니다. 할아버지와 집사는 그들이 경기장에서 방금 목격한 장면에 어리둥절해합니다. 그 야수는 빛을 내기 시작하고 C랭크 돌연변이 멧돼지왕으로 진화합니다. 할아버지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지켜봅니다. 금발의 경쟁자는 그 괴물의 진화로 인해 라이벌이 한 명 줄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웃습니다. 그러나 보라색 머리 소녀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며
사려 깊어 보입니다. 상황을 본 우리의 주인공과 그의 여동생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비장에 술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끔찍한 타이밍에 대해 불평하는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기 시작합니다. 곧 그는 방금 마신 모든 우유를 뱉어냅니다. 격분한 그의 엄마는 그를 밀어내고 다시는 그녀에게 침을 뱉었다고 소리칩니다. 그 액체가 경기장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아래에 있는 괴물의 주의를 끕니다. 그러자 그 생물은 그 본질을 맞고 즉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거대한 멧돼지는 분홍색 에너지에 둘러싸여 그 여자에게 달려듭니다. 그의 엄마는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주인공을 던질 준비를 하고 두 자매는 다가오는 야수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날씬한 소녀는 이상한 힘이 그녀의 손에서 형성되면서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가시를 소환하여 고속으로 땅에서 쏘아 올립니다. 그러자 가시가 멧돼지의 몸을 감싸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할아버지와 집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엄마도 기절하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나무 기반 신성한 각성인지 궁금해합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손자들만큼 좋지는 않다고 말하지만 소녀의 힘은 인정합니다. 그러자 젊은 경쟁자는 이제 붉은 가시로 덮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이 힘이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해합니다. 보라색 머리 소녀도 상대의 능력을 보고 놀란 것 같습니다. 금발의 경쟁자는 역겹고 절대 저런 것에 감싸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능력이 본질을 고갈시켜 더 높은 랭크의 생물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힘은 멧돼지의 모든 생명을 고갈시켜 해골로 만듭니다. 집사는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만 가문의 우두머리는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두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손자를 바라봅니다. 그의 계획은 그 소녀를 손자의 신부로 만들어 링 가문의 일기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린 여동생은 그녀가 우리 영웅을 놓아주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여동생은 막내가 어떻게 헌트리스와 함께하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산사는 울 것 같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빨간머리 소녀는 사라진 막내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막내는 언니에게서 받은 가벼운 탭을 느낍니다. 그러자 우리의 주인공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레드헤드슬링 가문이 완전히 전멸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헌트리스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우리의 소년과 그의 여동생들은 기절합니다. 탕 가문의 소녀는 시간이 많지 않으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듣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스템을 깨웠는지 묻습니다. 주인공과 그의 여동생들은 그 질문에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여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상한 힘과 능력을 얻었음에 틀림없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미래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정말로 기적을 믿는지 묻습니다. 귀여운 방식으로 그들은 모두 고개를 젓습니다. 미래 아내는 어린 산진을 안고 모든 기적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트레오잉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린 산사는 사냥꾼의 무릎에 파고듭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어린 소녀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잃고 혼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어린 산사는 언니들이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혼자가 된 그녀는 자신의 신성한 각성이 능력을 훔치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힘으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신성한 각성과 기술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녀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악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MC는 충격을 받고 어린 산산이 정말로 다시 태어났는지 묻습니다. 어린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냥꾼은 웃으며 그 어린 소녀가 무자비한 악마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악당이었던 산사는 과거에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젊은 아내는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산존의 정신투영이라고 말합니다. 세 남매는 이해하려고 했으며 시스템 화면을 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산존의 힘이 소모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앉아있던 어린 산존이 오라를 방출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각성 능력은 그녀의 연구 결과입니다. 과거에 그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거의 치명적인 신성 활성화를 거쳤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자신의 신성한 각성과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산세니 위험으로부터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희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녀는 수도의 핵심부에 침투하여 우 가문의 수장을 물리쳤습니다. 그녀는 그 힘을 얻기 위해 싸우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은 모두 산진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산진을 끌어안고 포옹합니다. 모두 옹기종기 모여 아름답고 달콤한 장면에서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어린 산사는 형제자매와 다시 함께하게 되어 행복에 겨워 울고 있습니다. 이상한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수상해 보이는 술집이 보입니다. 술집 안에는 금발 소녀가 봉춤을 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금발 남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려고 합니다. 오드아이를 가진 소녀는 그 남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온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여자는 금발 남자의 얼굴 가까이 다리를 휘두릅니다. 잠시 생각도 없이 그 남자는 그녀의 발냄새를 맡으며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후 녹색머리 남자가 와서 금발이 미쳤냐고 묻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진지해지며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진정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금발 남자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지하실에서 우리는 금발이 묶여있고 이전의 여자가 그를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녀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묶인 남자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신비한 집사가 나타나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는 위협적인 얼굴을 합니다. 금발 남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의 임무는 짐승의 파도를 막는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노인은 계속 말하라고 합니다. 남자는 짐승을 물리친 후 돈을 좀 받았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격분하며 그가 자기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절망한 금발 남자는 자기가 아니라 3명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궁금해하며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남자는 멀리 있어서 2 소녀와 아이밖에 보지 못해서 모른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2 소녀와 아이였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어느 팀에 있는지 그의 주장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인은 그가 붉은 석류팀에 속해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매우 강력한 생물이 있는 포터를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자는 돌아서서 이전의 여자에게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 죄수는 절망에 빠져 소리치며 그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무자비하게 금발 남자는 플랫폼 신발로 얼굴을 맞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그의 얼굴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노인은 그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를 본보기로 삼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지하실을 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는 한밤중에 건물 꼭대기에 나타납니다. 남자는 옥상을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땅에 금이 간 것을 봅니다. 노인은 웅크려 앉아 금이 간 곳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손을 댑니다. 갑자기 땅이 이상한 에너지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갑니다. 그는 그것을 분석한 후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주인공의 어린 여동생이 다쳤을 때 안고 있는 회상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이론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